저는 30년 동안 노인의 혈액순환을 연구해온 이재훈 박사입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 다리 쥐에 좋다는 광고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런 광고들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거나 광고에서 본 제품만 사용하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때로는 우리 몸에서 보내는 정말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나 근육 피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겼거나 신경계에 이상이 있거나 심지어는 혈전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다리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큰 병을 키우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작은 증상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관리해서 건강을 지키신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리에 쥐가 났을 때 3초 만에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부터 시작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들까지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 어떻게 관리해야 다리쥐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 계신가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69세 김정호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 3시쯤 갑자기 왼쪽 다리에 심한 쥐가 나서 잠에서 깨셨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번에는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는 거였습니다. 보통 다리에 쥐가 나면 몇 분 정도 주무르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풀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세요. 가족들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했는데 다행히 며느님이 평소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채셨습니다. 며느님이 인터넷으로 증상을 찾아보니까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고 서둘러 응급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 깊은 정맥혈전증이 발견됐어요. 만약 그날 밤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혈전이 폐로 올라가서 폐색전증이 될 수도 있었던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호 어르신은 다행히 빠른 치료로 큰 위기를 넘기셨지만 나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에 다리에 쥐가 가끔 났는데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다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사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다리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법과 위험신호 구분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에 나올 3초 응급처치법을 모르시면
정말 위급한 순간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일상에서 다리쥐와 직접 연결되는 위험한 요소들을 하나씩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다리쥐를 부르는 일상 속 위험 요소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 갑작스러운 운동이 문제가 됩니다. 평소에 운동을 거의 안 하시다가 갑자기 무리한 활동을 하시면 근육이 극도로 피로해져서 쥐가 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대한운동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을 한 후에 근육 경련이 발생하는 비율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박영호 72세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등산을 갔는데 평소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4시간 넘게 산을 오르내렸거든요. 그날 밤부터 양쪽 다리에 심한 쥐가 나서 거의 밤새 고생하셨다고 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하시더라도 가볍게 시작하셔야 하고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혈관에도 부담을 주거든요. 요즘 운동 후에 쥐가 자주 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운동 강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여름철 탈수 상태에서 근육 경련 발생률이 평소보다 3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순자 70세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름에 바치를 하시면서 땀을 많이 흘리셨는데 물만 계속 마시고 전해질은 제대로 보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물과 함께 바나나나 시금치 같은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차가운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면 오히려 근육을 경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하루에 물을 충분히 드시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이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져서 쥐가 자주 날 수 있어요. 한국심혈관학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야간에 다리 경련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김영희 68세 어르신 경우를 보면 몇 달 동안 반복되는 다리쥐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니 다리 동맥에 협착이 있었던 거예요. 혈관이 좁아져서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던 것이 쥐가 나는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꾸준한 걷기 운동으로 순환을 도와주고 오래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다리가 자주 붓고 차가워진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꼭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평소에 다리에 붓기나 저린 증상이 있으신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뇨제나 혈압약, 콜레스테롤 치료제 같은 약물들이 때로는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대한약학회 자료를 보면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 중 약 20%에서 근육 경련이 부작용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오정수 73세 어르신도 고혈압 치료를 위해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부터 다리 쥐가 자주 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약과 상관없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나중에 약을 다른 종류로 바꾸고 나서야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고 하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들이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돼요. 혹시 약을 드시기 시작한 후부터 증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잠들 때 발끝이 아래쪽으로 꺾인 채로 오랫동안 유지되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어서 쥐가 나기 쉬워져요. 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무거운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경우 다리 경련 발생률이 2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미숙 75세 어르신은 겨울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주무시는데 이불의 무게 때문에 발이 아래로 눌려서 밤마다 쥐가 났다고 하세요. 가벼운 이불로 바꾸고 발목 밑에 작은 쿠션을 받쳐드린 후에는 증상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주무실 때는 발목 각도를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고 너무 무거운 이불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다만 베개는 너무 높으면 오히려 목과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적당한 높이로 맞춰주세요. 주무실 때 다리 자세를 평소에 신경 쓰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로 신경계 질환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 같은 척추 질환이 있으면 신경이 눌려서 다리에 쥐가 날 수 있어요. 대한신경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척추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 중 40% 이상이 야간에 다리 경련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최성호 70세 어르신은 몇 달 동안 다리쥐를 그냥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셨는데 나중에 검사해 보니 척추관 협착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어요. 신경이 눌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다리 근육에도 영향을 준 거였죠. 이런 경우에는 꾸준한 스트레칭과 함께 정기적인 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다리에 쥐와 함께 갑작스러운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평소에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에 쥐가 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처럼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제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쥐가 났을 때는 어떻게 응급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리 쥐 예방과 응급 대처법을 지금부터 완전 정리해 드릴게요. 이 방법들만 제대로 알아두셔도 여러분의 다리 건강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먼저 올바른 수면 자세부터 말씀드릴게요. 잠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끝이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발목 밑에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주시면 발목이 자연스러운 각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너무 무거운 이불은 발을 아래로 누르기 때문에 가벼운 소재의 이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발끝 쪽 이불을 조금 느슨하게 해서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이불이 너무 무겁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취침 전 스트레칭은 정말 중요한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종아리와 발목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벽에 손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빼서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동작이나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운동을 해보세요. 하지만 절대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고 부드럽고 천천히 해야 합니다. 근육이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주무시기 전에 이런 스트레칭을 하고 계신가요?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고, 특히 바나나, 시금치, 견과류 같은 음식들은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지나친 카페인 음료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물과 함께 전해질도 함께 보충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물은 몇 잔이나 드셨나요? 규칙적인 움직임 관리는 혈액순환에 정말 중요해요.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쥐가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있지 마시고 매 시간마다 일어나서 다리와 발목을 움직여 주세요. TV를 보시거나 책을 읽으실 때도 중간중간 발목을 돌리거나 발가락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을 하실 때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장시간 앉아 계실 때 다리를 자주 움직이고 계신가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응급 상황 대처법을 말씀드릴게요. 다리에 쥐가 났을 때 3초 만에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입술 중앙 부분을 손가락으로 꼬집어 주는 것입니다. 윗입술 중앙에서 약간 위쪽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꽉 꼬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신경 반사를 이용한 방법으로 얼굴의 신경이 자극되면서 다리 근육의 경련이 완화되는 원리예요. 누운 상태에서도 즉시 시행할 수 있고 가족분이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입술 중앙을 꼬집어도 통증이 계속되고 다리가 차갑거나 색깔이 변한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이 방법 오늘 밤부터 바로 써보실 건가요?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은 현재 드시는 약들이 근육 경련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뇨제, 혈압약, 콜레스테롤 치료제 등이 때로는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서 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줄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처방해 주신 전문가와 상의해서 조정하셔야 해요. 필요하다면 같은 효과를 가진 다른 약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운동할 때는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보다는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5분 이상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시고 운동 후에도 마무리 스트레칭을 빼먹지 마세요. 특히 오랜만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해요. 혈액순환과 관련해서는 금연이 정말 중요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든요. 또한 다리를 너무 꽉 조이는 옷이나 양말도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혈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당뇨병, 고혈압, 혈관 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도 다리 쥐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해요.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다리 쥐로 고생하시는 일이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심각한 질환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이런 잘못된 상식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잘못된 관리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 혈관 질환이나 신경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혈전증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올바른 관리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어요. 특히 규칙적인 수분 섭취와 전해질 보충, 적절한 스트레칭, 올바른 수면 자세만 지켜주셔도 다리 쥐의 80% 이상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전체적인 다리 건강도 크게 개선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양상의 통증이 나타나거나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다리 색깔이나 온도에 변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한 가지를 제안해 드린다면 바로 입술 중앙 꼬집기 응급 처치법을 기억해 두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 알아두셔도 갑자기 쥐가 났을 때 3초 만에 통증을 완화할 수 있어요. 신경 반사를 이용한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가족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하루에 물 8잔 마시기, 취침 전 5분 스트레칭하기, 1시간마다 다리 움직이기, 이 세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다리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예방이 최우선이고 이미 자주 쥐가 나시는 분들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누구나 건강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다리 건강이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요. 평소 다리에 쥐가 날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오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입술 꼬집기 방법을 써보신 후 효과는 어떠셨는지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후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